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비디오 해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선 주자들 간의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좀 보니까 과거 이야기, 과거에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 이런 데 너무 몰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를 들어 경제 문제나 교육 문제 같은 데에 어떻게 이 후보들 간의 차별화가 있는지는 잘 시간이 배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거 문제 가지고 다투는 바람에 그런 중요한 교육 문제 같은 부분에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신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자 중앙일보 신문인데요. 4월 20자 중앙일보는 교육에 관한 두 개의 컬럼을 싣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화여자대학교 정재영 교수님이 쓴 컬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그런 교육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또 하나 칼럼을 24일자 중앙일보가 싣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일보 기자가 작성한 글인데요. 우리나라의 학부모가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00만 명이면 적지 않네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혹시 1,500명, 1,500만 표를 그럴 일은 없습니다. 모두 얻는다라고 하면 글쎄 대통령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이 기사의 내용을 컴퓨터 화면으로 조금 제가 옮겨 놨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이 기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학부모가 1,5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샘플 조사를 했겠죠. 학부모 상대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후보의 교육, 보육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겠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500만 학부모의 표를 다 얻으면 대통령 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만큼 교육 문제는 중요하죠. 지난번에 이 대선 후보자 토론할 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후보분들 가운데 이 교육 문제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름을 보여주었어요. 예를 들면 교육부를 없애겠다라든지 아니면 학제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글쎄요. 저는 그것이 획기적이거나 우리나라의 발전된 미래를 위한 교육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이 획기적이고 좀 발전적인 보다 과감한 정책은 없을까요? 그런 교육을 개혁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감히 제가 교육에 대해서 좀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지안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썼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국방, 경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교육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죠. 일일 교사를 몇 번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일일 교사를 할 때 교실에서 1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5분의 1은 넘는 것 같았어요. 5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은 학생이 이렇게 엎드려서 자요. 1시간 내내 잡니다. 저는 일일 교사를 하는 마당에 제가 학생들에게 야단쳐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아니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저렇게 자는데 왜 내가 그걸 깨워서
똑바로 일어나서 똑바로 이 수업 시간에 똑바로 해서 잘 수업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조금 저 자신 1시간을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일 교사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학생들에게. 이제 좀 자제하는 학생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아주 귀담아 듣는 그 앞에 있는 학생에게 물어봤죠. 학생, 저 뒤에 학생들은 왜 이렇게 자지? 그랬더니 예, 항상 그렇게 자요. 아니 그렇게 수업 시간마다 그럼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잔다고? 예, 자요. 걔들은 항상 자요. 그럼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죠. 선생님들이 안 깨워요. 걔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잔대요. 그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잡니다. 글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좀 계시겠죠? 많은 수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잡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깨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선 아닐까요?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자면 불려 나와서 손바닥 맞았어요. 아마 지금 그러면 큰일 난대요. 때리면. 때리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니까 아야 선생님들이 그 자는 아이들을 깨우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현실입니다. 저는 중학교 일일 교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많이 잔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교육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교육이 어떻게 개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이 제 책에 있습니다. 조금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대학교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교육부가 대학교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학교에서 정원을 무슨 학과에서 100명을 뽑던 10,000명을 뽑던 교육부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대학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과목을 그때그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에 필요한 뭐가 과목을 만들겠다. 그건 대학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정부가 간섭하죠? 그리고 학생을 뽑을 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뽑던 중학교 나온 사람을 뽑던 아니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을 뽑던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대학의 권한이에요. 어떤 사람을 학생으로 뽑던 몇 명을 뽑던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저 친구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대학이 마음대로 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학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럼 정부는 뭐해? 예, 정부가 할 일이 있죠. 정부가 대학에 간섭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한해서 간섭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의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진짜 막 커다란 수술을 하는 흉부, 외과, 그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수술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 지망생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산부인과 지망생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모두 그렇게 중요한 요즘 사고 많은데 그런 커다란 사고, 외과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국가가 개입하라는 겁니다. 보건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국가에서 그 부서에서 그러면 이번에 의대를 들어가는 사람 중에 그런 커다란 외과 수술을 담당하거나 산부인과 수술을 담당하는 교육을 받는 그런 전문의 과정을 밟는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만 장학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부분만
관리하고 감독하면 되는 거죠.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장학금을 줬으니까 진짜 국가에게 필요한, 국가에 꼭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에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 준 부분을 학생은 제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가, 대학은 그 학생은 제대로 교육을 시켰는가를 감사하면 되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게 국어다. 어느 나라들은 국어 정책을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면 국어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장학금 준 국어과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학교는 제대로 시켰는지 그것만 감사하면 되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의 예산이, 문교육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쓸데없는 부분에 안 하는 거죠. 왜? 그건 이거 학생을 뽑아서, 이런 어떤 특정한 과목의 학생을 뽑아서 사람의 이 학생들이 정원이 찰 것인지 안 찰 것인지는 대학 스스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안 차면 대학 문 닫는 거예요. 대학도 연구해야죠.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새로운 좋은 그 직업을 가리키는 과목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마케팅을 해서 뽑아야죠. 거기에 국가가 개입될 필요는 없죠. 그건 대학이 망해도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다만 국가는 국가에게 필요한 그 부분의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장학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학에 국방부에서 돈을 줄 겁니다. 학사장교라고 그러나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4년간 장학금을 주고 국방부에서 그 사람 그 학교 졸업하면 군대 장교로 4년간 복무하게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국방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학점 잘 받는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산업이 막 바뀌고 하는 이때 왜 모든 학과의 정원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부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리고 왜 무슨 혁신학교다 뭐다 해서 정부가 왜 대학에 돈을 지불해 주나요? 필요 없어요. 망하게 내버려 두세요. 대학도. 대학 교수님들이 스스로 이거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됐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그 대학에 가야 되겠다. 그 과에 가겠다라고 과목을 만들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야죠. 저는 정부가 대학에 돈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학에 돈을 지원하지 말고요. 학생에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장학금을 주라는 거죠. 학생. 꼭 필요한 부분에 그 과목에 사람들은 아무도 공부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한해서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의 정원이 몇 명이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학을 뽑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 굳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학에서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 뽑아도 되고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뽑아도 돼요. 그건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대학 스스로가 판단하면 됩니다. 대학에서 학점을 어떻게 주건 왜 국가가 간섭을 하죠? 뭐 농구 선수한테 아니면 뭐 아이스하키 선수한테 아니면 승마 선수한테 학점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대학이. 여러분 그러면 뭐 커다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국가 예산이 줄어들 겁니다. 자, 이제 대학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고등학교요. 우리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아마가 아니라 중학교 때까지만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면 의무교육이면 중학교 때까지 인성교육은 다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굳이 어느 고등학교에 가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안 가도 됩니다. 개방하자고요. 제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럴 수도 있죠. 학원을 차려요. 그 학원은 예를 들어 구글, 미국의 유명한 그
그 IT 회사 구글에서 근무하다 나온 사람들, AI, 구글의 AI 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서울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AI 학원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학점을 줘요. 점수를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등산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러면 등산인들이 모여서 알피니스트들이 모여서 등산 학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등산에 필요한 뭐 산업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등산도 뭐 관광 산업이 뿐만 아니라 여러 등산 장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첨단 산업들이 존재할 수 있죠. 또 어느 학원은 완전히 중국어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저를 욕하실 분들이 있겠죠. 그럼 인성교육은 언제 하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상당하게 학생 수가 자는 그 학생들의 그런 인성교육은 왜 내버려 두고 자게 만들어놨나요? 왜 그런 우리가 위선을 하죠? 그 사람들 학생들이 왜 잘까요? 학교의 수업에 흥미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이 과목을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자는 거예요. 억지로 붙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제도가 붙들어 놓고 있는 거죠.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강제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 나는 내가 지금 이 과목을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컴퓨터구나 아니면 음악이나 아니면 패션이나 아니 나는 뭐 원자력이나 예를 들면 무슨 자동차나 드론이나 등산이나 낚시나 이런 데 나는 관심이 있어. 그런데 그런 거 관심 가지면 안 돼. 이 과목 배워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런 강요를 국가가 강요하는 데에 동조자죠. 그리고 학부모들은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이 고통을 겪으면 글쎄요. 학교 와서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죠. 학부모님들이. 그러나 눈치는 챌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에 흥미가 없다는 거. 근데 뭐라고 그래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가기 싫다는 사람 학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육 제도일까요?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 바우처 제도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학생 1인당,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예를 들면 1년에 한 300만 원이면 3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 돈을 학교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300만 원이다. 뭐 얼마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300만 원짜리 교육 상품권을 주는 거죠. 고등학교 학생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 학생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고등학교 가도 돼요. 자기 동네에는 고등학교 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학원에 가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만 가르치는, 인공지능만 가르치는 학원, 드럼만 가르치는 학원, 중국어만 가르치는 학원, 일본어만 가르치는 학원 가도 돼요. 그 상품권 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육 산업이 발전할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타격이 있겠죠. 수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도 변할 겁니다. 고등학교도 다양한 종류의 과목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일선 교사 선생님들이 머리를 내서 학생들이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경쟁하겠죠. 여러분 저는 공교육을 살려야 우리나라의 교육에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우 파격적인 너무나 외람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모나 교육자나 정부의 관리나 교육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런 공교육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는 이 과목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상당의 숫자의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문제 얘기만 나오면 또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교육 예산을 얼마나 더 쓰겠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하는 방법은 교육 예산을 더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육 예산을 줄여야 돼요. 저는 파리에서 3년 반 동안 탁파원 생활을 했어요. 그때 놀란 게 뭐냐면 프랑스는 그 미술의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내가 미술 쪽으로 전공하겠다 그러면 오전 수업만 받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구청으로 갑니다. 구청문화센터. 가서 그 구청문화센터에서 미술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전적으로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저는 사교육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살아야 우리나라 교육이 살아납니다. 사교육이라 하면 고등학교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자아가 싹틀 때,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뜻을 발표할 수 있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저는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외를 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공교육이라고 하고 과외를 받는 걸 사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맞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교육은 일반 학교, 지금 현재의 학교에서 교육에 받을 필요가 없다, 흥미를 못 느낀다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대안의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교육이 시장이 커져야,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에서 수십 년간을 근무한 사람이 난 자동차 어떤 특정한 부위, 유리면 유리, 자동차 시트면 시트 부분에 그런 학원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산업이 발전할 겁니다. 각각의 우리나라에 그 여러 직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해서 컴퓨터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바둑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얼마든지 많죠. 그런 분야들이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세밀한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학원이나 교육기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수준 교육 바우처를 가지고 공부받으면 돼요. 물론 그 돈 가지고 안 되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죠. 어차피 지금도 많은 학부모들이 과외 공부를 시키고 있지 않나요? 학원에 가서 공부시키고 있고.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의 사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빨리 본인이 원하는 적성에 찾아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적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암호를 잘 다뤄요. 암호만 가르치는 학교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은 졸업하고 국가정보원이나 아니면 국방부나 이런 데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을, 그 어린 학생들을 무엇인지 쉽게 받아들여서 교육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관심 있는 분야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왜 똑같은 커리큘럼 속에 놓고 가르치느냐고요. 이건 고문입니다. 여러 이 학생들을 동일한 과목을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잘 가르친다고,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공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공교육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의무교육까지 마쳤으면 고등학교는 풀어놔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계속 다닐 사람도 있겠죠. 대학에서 요구를 할 때, 우리 대학은 원래 기존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밟은 사람만 뽑겠다. 오케이, 그건 그 대학이 뽑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학에서는 난 그런 상도 뽑고 나는 매우 개성이 독특하고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학생들을 면접을 보고서 뽑겠어. 고등학교 나올 필요 없어. 예를 들어 드론에 대해서 잘해. 그럼 드론학과 입학시키고 AI 그럼 컴퓨터 잘하는 사람 입학시키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은 정부는 어떤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과에만 장학금을 주고 학생에게 그걸 관리하면 되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 그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교육 관련 토론하는 거를 봤습니다.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옛날에 뭐 잘했니 못했니 서로 이렇게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이 모르겠어요.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공약을 갖고 있는지 교육 공약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단편적으로 들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공약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죄송합니다만 사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공부가 아닙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을 공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똑같은 교육 과목을 학생들에게 배우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저는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그런 일률적으로 정부가 강요한 시스템을 과정을 인수한 사람만 입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학생들을 마음대로 골라서 입학시키는 것, 이것이 교육의 획기적인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세계 산업사회에서 선두그룹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목을 교육 전문가나 교육부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과목을 만들고 그 과목을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 소개해드린 이런 아이디어는 물론 획기적이고 100% 올바른 아이디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보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잡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을 깨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학생이 나쁘다고요? 아니요. 내가 가르치는 과목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학교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은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산업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요. 왜 그거를 꼭 대학교 가서 전공을 택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의무교육은 중학교 때까지 인성교육은 끝내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풀어놔 주시죠. 국가의 예산이 줄어들 겁니다. 고등학교 예산도 줄어들 거고요. 대학교 예산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뭐만 하면 교육부 예산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예산은 줄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에 관계돼서는 매우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교육 정책이 교육의 하나의 혁신 방안이 100% 올바르다고 그렇게 건방지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 문제를 교육관리나 대학 교수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만 가지고 교육의 혁신 방안을 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리고 좀 기득권이라고 그럴까요? 교육의 공급자,
소비자는 학생들이니까요. 공급자적인 시각이 아닌 소비자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교육 공급자는 교육개혁 안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지도 몰라요. 왜? 공급을 잘못했으니까. 황당한 교육 시스템을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후배들이 좋은 교육 공약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미디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